소록도 가는 길 64회. 순영은 자신이 뭔가를 잘못 들었다는 생각을 하며 묻는다. 서울을 가실라고요? 누가 서울을 간다던? 너희만 이 경주에 살라는 법이라도 있니? 미주, 내가 경주로 이사를 왔다. 야, 경주로 이사를 오다니요? 그럼 어쩌냐? 이 집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 애들이 보고 싶으니 이사를 오라고 할 수밖에 더 있냐? 어차피 내 집도 한 칸 없으니 어디를 가든 월세방을 얻어 살면 그만인 것을 비싼 서울보다는 그래도 경주가 방값이 헐하니 이사를 올 수밖에. 순영은 차라리 할 말을 잃어버린다. 어디에서 살든 순영 자신이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것이다. 어머님께서 무슨 힘으로 감당을 하실랍고 그러십니까? 박효숙은 금방 태도를 바꾸어 순영에게 매달린다. 어미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애원한다. 어떻게 하든 그 애들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하지 않겠냐? 이제 송서방이 이곳에서 일감을 잡기만 하면 금방 일어설 수 있지 않겠냐?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어미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순영은 차라리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이다. 순영은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다. 어차피 자신이 아무리 막는다 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것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차라리 시어머니와 협상을 해보자는 생각을 한다. 어머님, 좋습니다. 하지만 무작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고모나 고모부를 위해서라도 좋지 않을 것이고 저희 경제 능력 또한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래,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것이냐? 박효숙의 눈은 반짝 빛을 낸다. 여기 와서 고모가 일을 하라고 하이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겠습니다. 뭐야? 그 애가 무슨 일을 할 줄 안다고 그러냐? 더구나 양계장은 냄새가 심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애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 어머님, 아가씨가 얼마나 호사를 하며 자랐습니까? 씨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 눈치를 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야, 지는 그보다는 더 호사스럽게 자란 사람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닥치면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고생을 덜하고 배가 고프지 않으니 그런 말도 나오는 기라에. 그 애가 어디 너하고 같으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지도 절대 공짜로 남을 도울 수는 없는 일이고요. 양계장 일을 하지 못한다면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하이소. 집안일? 오냐? 그 일이라며 내가 설득을 해보겠다. 박효숙은 집안일은 자신이 해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며 반색한다. 한 달에 얼마를 주겠냐? 그야 법에서 정한 파출부 일당을 계산해서 주면 되는 일이 아닌겨. 뭐야? 겨우 그 애더러 너희 집 파출부를 하라는 말이더냐? 박효숙의 안색은 금방 파리해진다. 싫으면 그만두소. 지도 굳이 파출부 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순영은 차갑게 잘라버린다. 어디 누가 싫다고 했냐? 우리 미주가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아왔는지 짐작합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잘 살아온 사람이 가출을 해서 남자와 살림을 차립니까? 지는 어머님의 말씀을 고지 듣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망할 것.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알았다. 내가 미주를 데려다 호되게 일을 시키겠다. 그러나 순영은 집안의 모든 일을 시어머니의 손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 미주는 마지못해 오기는 했지만 썩 마음이 내키는 표정이 아니다. 그러나 순영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루의 일감을 내놓는다. 이부자리 빨래하며 양계장에서의 작업복과 장화 등을 내놓는다. 세상에, 이런 것을 모두 나더러 하라는 말이요? 와요?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돈을 받으려 합니까? 남의 집에 일을 하러 왔으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가리면서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난 이런 일을 못해요. 미주는 생큼하니 토라져 버린다. 이런 일도 못함은 그만 가보이소.
내도 굳이 이런 일도 못하는 사람을 쓰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순영은 그대로 작업장으로 나가버린다. 엄마,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누가 너더러 하라고 하던 내가 다 할 것이니 넌 그저 알았다는 말만 하라고 했잖냐. 박효숙은 당신이 모든 일들을 다 하리라는 마음을 굳힌 뒤였다. 순영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 내일이 직원들의 월급날이다. 지욱은 점심을 먹으면서 순영을 보며 말을 한다. 종현 엄마, 이번에는 일이 바쁘니 외식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사다 집에서 구워 먹읍시다. 야, 안 그래도 일이 바빠서 우예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 내일부터 정신애와 함께 집에서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집에서 말이냐? 박효숙이 짜증이 나는 언성으로 말을 한다. 야, 일이 바빠 놓으니 정씨 아주머니가 따로 밥을 할 시간이 없어 대충 끼니를 때우는 모양인데 어차피 우리 집에는 살림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그러는 거의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밥을 해주라고. 미주가 펄쩍 뛴다. 그래, 그러는 것이 싫으면 오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내게까지 돈을 대줄 수는 없는 일이다. 지욱이 냉정하게 말을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난 그리 못한다. 박효숙 또한 조금도 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너는 내일부터 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종현 엄마, 내일부터는 도우미 아주머니를 두도록 하시오. 어차피 돈을 주고 사람을 쓸 바에는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것이 좋은 일이오. 야, 내도 그리 생각하고 있어. 아무래도 아가씨는 서로 불편하고 힘들 뿐이니 그렇게 해야겠소. 순영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한다. 박효숙은 멀거니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지만 그들은 박효숙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듯 밥을 먹고만 있다. 어미야, 미주도 내 마음에 들도록 일을 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어디남만 못하겠냐? 집안일을 그렇게 함부로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 내일부터는 정신의 가족들을 한 상에다 차리면 되냐? 야, 거실에 큰 상을 펴놓고 그리 하이소. 아침은 7시에 묵는 것으로 하고 점심은 정오 12시에 묵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의 아주머니가 손도 빠르고 부지런하니 그렇게 해주시면 양쪽이 서로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래, 알았다. 박효숙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누르며 대답한다. 지욱과 순영이 밥을 먹고 나가자 미주는 불만을 터뜨린다. 엄마,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밥을 해줘? 이거 사. 여기 일을 내가 하냐? 이 어미도 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넌 아무 소리 말고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내일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니 송서방더러 은비를 데리고 오라고 단단히 이르고 오너라. 정말 그래도 될까?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겠냐? 그리고 내 올케가 손이 큰 사람이니 고기도 적지 않게 사올 것이다. 그 속에서 좋은 것으로 골라 너희 목도 챙겨가야지. 후후후. 역시 엄마는 머리가 잘 돌아가.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언제 이런 집에서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지 원. 걱정하지 마요. 이제 은비 아빠가 일을 잡기만 하면 이런 집 같은 것이 문제겠소? 그때는 지금 엄마 덕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리다. 제발 그러기나 했으면 좋겠다. 박효숙은 한숨을 내쉰다. 무작정 아무런 계획도 없이 경주로 이사를 온 딸내였다. 이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일할 자리도 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믿고 내려온 딸내를 보면서 커다란 근심을 안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사위는 당신의 생각처럼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장모 덕에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이 집을 차지할 욕심을 부린다. 나름대로 양계장과 이곳의 땅값을 알아보고 다니는 사위였다. 박효숙은 그런 송인철의 행동을 보면서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절대로 종현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종현이와 당신 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 박효숙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기에. 그래도 같은 뱃속에서 나온 미주가 당신 아들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일찍 오너라. 아무래도 7시에 아침을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할 테니까 눈에 나지 않도록 얇게 굴란 말이다. 생각해보면 정신애가 모두 이곳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 그만큼 많은 재료와 양식이 들어가야 하니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표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 밥을 해먹인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속이 상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지욱이나 내 올케가 아무래도 너보다는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심한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건강인들 오죽하겠어? 지금도 툭하면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안 좋아도 안 좋으니 약을 먹는 것이 아니냐? 정말 약을 먹어? 그래. 아침이면 무슨 약인지 둘 다 먹고 있다. 박효숙은 지욱과 순영이 먹는 영양제가 병이 있어 먹는 약으로 생각한다. 내가 이 집에 있는 한은 절대로 종현이가 한 푼도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떤 시인 줄도 모르는 것을 거두어 그만큼 키우고 가르쳤으면 저도 염치 없이 이 집 재산을 넘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바로 배은망덕이지. 그 주제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판인데 하물며 재산까지 넘보면 안 되지. 미주는 한술 더 뜬다. 그렇게 모녀는 자신들의 몽상을 꿈꾼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